맞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후성이에요. 후성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도 며칠 동안 내 자리를 매김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 이유가 불소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이슈로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 종목 어떤 분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좀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이제 관련주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떴을 때, 뭐 레지스트, 네. 뭐 에치가스 등등 그쵸. 떴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스타트를 했던 이제 수출 규제 관련주죠. 일단 뭐 회사는 내용을 보면은 불소를 기반으로 한 뭐 화합물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 네. 이제 뭐 국내외 뭐 이제 법인을 통해서 냉매가스 뭐 2차 전지 이렇게 등등등등 사업을 영위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원래는 그 2차 전지 소재 해가지고 전기차 관련주로 이제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좀 완전 주류 말고 네. 1.5군 정도에 속한 이제 네. 회사였는데 그 일본 수출 규제에서 이제 에칭가스 부분을 이제 규제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그다음에 제일 좀 수출 규제 관련주 중에서 거의 1군급에 올라와 그쵸. 있는 네. 회사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너무 인기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너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검색어 순위가 조금 내려갈 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그- 좀 관심이 좀 사그라들 필요가 있다. 지금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좀 그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어. 사실 이게 가벼운 주식이 아니에요. 이제 가격도 10,000원대인데 네. 제가 한 호가에 막 만주 막 9,000주, 8,000주씩 이렇게 들려있는데 순식간에 이 호가들을 먹어가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관심들이 많구나. 야망이 많으시죠. 네, 이거 네. 그때 시세 움직임을 보면은 정말 이것을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그쵸. 걸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일단 뭐 지금 재료는 좋아요. 에칭가스 해가지고 지금 아베가 제일 첫 번째로 규제를 했던 이제 물품 중에 하나인데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들이 후성의 그 에칭가스로 지금 뭐 실험에 성공했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두 번째 시세 분출까지 나왔던 이제 회사인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수출 규제 관련주 중에서 국산화를 몇 퍼센트나 할 수 있을까? 그쵸. 이게 지금 관점이긴 하지만은 그 뭐 정확히 뭐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거 사람들의 관심 그다음에 꿈과 희망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제일 우선시 되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땐 그나마 다른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그러니까 국산화 애국 관련주 중에서는 네. 그나마 제일 현실 가능성이 있고 어. 그나마 에칭가스 부분에서 그나마 국산화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충분히 보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후성에 대해서 앞으로도 뭐 국산화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지속적 관심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영재 전문가께서는 또 후성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근데 상한가를 최근에 찍었기 때문에 그 실시간 검색어의 지분이 좀 있어요. 네, 그쵸. 지분이 좀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종목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뭐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네. 최근에 뭐 자주 가기도 갔는데 호가창을 한번 보면은 진짜 무거워요. 호가창을 보시면 지금 여기 이쪽 보시면은 이게 호가창이 너무 크네요. 이쪽 보시면은 한 지금 위에 호가가 지금 1,050원인데 네, 네. 14만 주가 걸려 있어요. 그럼 이 호가를 다 먹으려면 14억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호가를 먹고 그 호가를 잡아주려면은 최소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필요해야지 고작 한 호가 먹는 거예요. 한 호가 먹으려면 최소 20억. 네. 조금 넉넉하게 30억이 있어야지 그 정도 돈이면은 정말 잡주 상한가를 넣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움직일 수 여기서는 있는. 그럼요. 네. 한 호가 먹고 이제 입 털고 손 씻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각 외로 오히려 최근에 상한가 갔던 게 네. 의아할 정도로 사실은 두꺼운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래가 터져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네. 지금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한번 쭉 내려 빨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잡아주는 자리 나오고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때 요런 자리에서 네.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죽는 것이요 반등을 주면 사는 건데 네. 연 이제 살았어요. 살았는데
추가적인 시세를 줄 수도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실 제일 좋은 매수가는 8,000원대 중반이에요. 장기 입형돼 있는 이 가격대가 제일 좋은 매수 타점인데 네. 이미 날아갔으니까 이까지 물론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면 되겠지만 네. 이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우리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얘를 한 비중 10% 정도 넣을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한 지금 국면에 한 5%는 넣었다가 빠지면 5%를 추가 매수를 하고 네. 날아가면 그냥 5%만 먹는 거죠. 왜냐하면은 좀 더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지금 후성 보면은 이게 수급이거든요. 최근에 외국인이 4거래를 연속 사고 있고 기관도 지금 4거래를 연속 사고 있고 개인들만 좀 던지고 있는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슈팅도 안 나오지만은 빠지지도 않는 이유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시세는 좀 견조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슈팅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옆으로 흐를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분할 매수 철저하게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시고 제일 좋은 매수가는 한 8,000원대인데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들어가실 거면은 최소한 소비중만 네. 자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에 작은 비중만 들어가시는 게 좋고 또 이게 최근에 이 일본하고 사이가 점점 격화되고 있죠. 그쵸. 격화되고 있는데 네. 언제까지 갈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길게 보면은 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좀 호흡이 좀 길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서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금 지원 방안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관련 피해 입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도 주려고 하고 있고 또 뭐 이제 국내 이제 연애 여행도 많이 가고 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여행 지금 최근에 그 여름 휴가철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서 네. 국내 여행보다 해외 가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 상인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너무 비싸요. 뭐 하면 자면은 뭐 15만 원, 20만 원 뚝딱이기 근데 그거는 때문에 뭐 예전부터 저희 휴가철 되면은 그렇죠. 고질적인 이야기였잖아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네. 고질적인 병폐여서 오히려 이럴 때 최근에 이제 일본 제품들이 안 팔리니까 네네. 우리나라 국산 제품들이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할인해주면서 이때 차라리 손님들을 모으자, 모객을 해서 아예 이제 충성 고객을 만들자. 라는 것과 같은 궤로 이제 우리 이제 관광지에서도 네. 이참에 저가 정책으로 손님들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직 휴가를 못 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획 중인 것 같아요. 네, 계획 중이신 거 같아요.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한 휴가를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성 같은 경우도 일단은 조금 더 이게 기세 싸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베 총리가 물러날 수도 없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지금 국민들 오히려 사실 정치권보다 국민들이 좀 뜨거운 상황이죠. 우리나라 또 그 감정이 좀 그렇잖아요. 일본하고 가위바위보 줘서 안 된다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조금 유화적인 뭔가가 나온다고 해도 국민들 차원에서는 이 좀 불매운동 같은 게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관련 뉴스가 그러니까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놀아볼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바로 슈팅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담아보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8,000원대 중반에서 만약에 내려오면은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수급도 나쁘지 않고 네. 뭐 차트도 나쁘지 않고 뭐 꿈과 희망이 좀 실려 있고 요즘 또 꿈과 희망이 있는 섹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어쨌든 간 추가로 좀 시세를 낼 가능성이 조금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네, 이영자 전문가께서는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 분할 매수를 좀 권장해 주셨고요. 8,000원대 좀 보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후성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보고 계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상현 전문가께서 그런 목표가 손절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 제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네. 선을 그어놓은 건 제가 항상 뚱뚱한 데 위주로 이렇게 선을 그어두는데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면은
가장 거래가 많이 되기 시작한 날부터 끝날 때 그 사이 정확한 그 사이쯤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네요. 7,500원과 12,500원 사이 정확하게 지금 만 원에서 네. 정체가 되고 있는데 통상 이런 거래가 많이 됐던 시세의 딱 중간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보통은 그럴 경우 이제 단기 접근으로 이제 분봉으로 해서 접근한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게 일봉상에도 유효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접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이제 밑에 8,500원 아니면 7,500원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갈리겠죠. 처음에 애초에 조금만 매수를 해서 네. 나머지 비중을 8,500원에서 채우는 이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접근을 해서 이때 한번 일부 정리를 했다가 이때 다시 담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나온 가격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전자의 전략 그러니까 지금 일부 들어갔다가 이 8,500원에서 8,600~700원에서 네. 나머지 비중을 채우고 목표가로는 11,500원에서 12,500원쯤부터 조금씩 분할로 이제 매도. 그러니까 지금 분할 매수, 네. 2차 매수는 8,500원, 이제 매도는 11,500원에서 12,500원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영재 전문가와 거의 비슷하세요. 매수가 뭐 8,500원, 8,000원 사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11,500원 정도에서 분할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언급을 해 주신 면이 있어요. 후성에 대해서 김상현 전문가와 이야기를